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미인 외교. (1966년 10월 31일) 오후 5시 40분 시청 앞 평화대에서 시민 환영대에 참석한 존슨 대통령 부부는 중앙청에서 헬기로 갈아탄 뒤 숙소인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에 도착했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8시 25분 헬기편으로 청와대로 다시 와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및 그네 양과 함께 청와대 현관에서 귀빈을 맞았다. 존슨 대통령은 그네 양을 소개받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양국 원수는 박 대통령 서재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중앙청에서 열린 박 대통령 초청 만참회에 참석했다. 만찬장에서 존슨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에게 오늘 나를 환영해준 서울 거리에 군중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장 부총리가 320만 1031명입니다 라고 답하자 존슨은 내가 세어보니 320만 2031명 같더라 라며 파한대소했다. 존슨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수행한 미국 기자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반미 데모나 양키 고홈 같은 구호가 항상 있었는데 한국은 예외적인 나라에서 이상하다고까지 했다. 존슨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부인 버드 여사와 춤을 추기도 했다. 만찬이 무르익어 박 대통령과 나란히 칵테일 잔을 들고 있을 때였다. 이동환 외무장관이 옆에 서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축혀 올렸다. 박 대통령 각하, 당신 옆에 있는 이 장관은 큰 일꾼입니다. 한일 회담 성사시켰죠. 에스펙도 창설했죠. 내 밑에 이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미국은 달라졌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빙그레 웃더니 존슨 대통령이 정말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장관은 낮의 외교도 잘하지만 밤의 외교에 더 익숙합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존슨의 눈이 무슨 뜻이냐는 듯 크게 떠졌다. 박 대통령은 키가 큰 존슨에게 귓속말로 나는 마누라에게 꽉 잡혀있는데 이 장관은 밤만 되면 무법자죠. 라고 말했다. 허리를 숙여 박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들은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을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 장관이 한마디 했다. 존슨 각하, 사실 제가 가끔 대접차 기생집을 덜어 가는데 그걸 박 대통령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존슨이 거 기생들이 무척 매력적이라고 들었는데 라며 호기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이 장관 거 기생 파티 한번 열어드리지 라고 했다. 존슨 각하, 그럼 기생집에 한번 갈까요? 존슨은 이 장관의 말에 부인 버드 여사가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장관 두말하면 잔소리요 라고 했다. 이 장관은 즉시 이범석 의전국장을 불러 다음날 저녁 워커힐 별채에서 기생 파티를 준비하도록 일렀다. 별로 내세울 곳이 없던 한국으로서는 외국 귀빈을 접대하기 위한 미인 외교가 있었다. 한국은 유엔의 옵서버 형식으로 참석할 수 있었고 북한은 아예 자격이 없던 시절이었다. 옵서버 자격은 매년 유엔 회원국들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신분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 고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인 외교라는 독특한 접대를 받지 못하면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기생 파티는 외무부 의전국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의 한국 사회는 미인들이 가질 직업이 거의 없어 유명한 요정마다 뛰어난 미인들이 요정 마담으로부터 각별한 훈련을 받아 외교 요원으로 양성되곤 했다. 손님을 접대하되 본인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유행가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한복 아래 흰 양말을 신되 바닥이 조금만 더러워지면 즉시 갈아 신어야 한다는 등 나름의 예법을 지키게 해 가난했지만 풍류가 있었다. 이범석 의전국장은 서울 장안에 5대 요정의 간판 스타들을 자주 동원했다. 생전에 이범석 의전국장은 측근들에게 금렵 기생들은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다음날 워커힐에서 만찬이 끝난 뒤 존슨 대통령은 기생 파티가 기다려져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이동환 장관은 존슨 부부를 방 안까지 모셨다. 이 장관은 존슨에게 오늘 밤 월남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자 존슨은 아 나도 얘기하고 싶소. 같이 조용한 데로 나갑시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버디 여사가 불쑥 나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 나누세요. 라며 옆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사라졌다. 순간 존슨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이 장관과 존슨은 응접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다. 이 장관이 말을 꺼냈다. 모처럼 한국에 오셔서 기생 파티를 하지 않고 가시면 섭섭해 하실까봐 준비했는데 의미가 없게 돼버렸군요. 나도 기대를 많이 했소. 그런데 마누라 때문에 이 모양이요. 하지만 고마움만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관, 박 대통령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이동환 당시 외무장관의 회고. 비밀리에 준비한 파티에 관한 정보를 버드 여사가 입수한 것 같았습니다. 이날 워커힐 만찬장에서 버드 여사는 존슨의 곁에 계속 붙어 다니곤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동행했지만 결국 갈 수 없었죠.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뒤 그가 기생 파티에도 참석했다는 소문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녔습니다. 한미 최대의 밀월 시대에 있었던 웃지 못할 촌극이었죠. (1966년 11월 1일) 오전 9시 이동환 외무장관은 방한 이틀째를 맞은 존슨 대통령 부부를 모시기 위해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를 찾았다. 30분쯤 시간이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아침 산책을 함께했다. 이동환 당시 외무부 장관은 존슨이 산중턱에 올라 갈대밭 사이로 모래가 반짝거리는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장관, 저길 보시오. 저 갈대밭. 내 고향의 텍사스를 보는 듯하구려. 정말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오. 사실 워싱턴은 공포의 밤을 지내야 하오. 그러나 서울은 너무 평화스럽고 질서 있어. 난 진정 사람이 살만한 곳인 이곳 서울. 특히 저 강, 너머 갈대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오전 10시에 헬기편으로 청와대에 도착했다. 양국 정상 부부가 나란히 아침 인사를 나눴다. 유경수 여사가 버드 여사를 안내해 경복궁에서 열리는 국전을 관람하고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예정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끝난 이날 회담에서 존슨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무례함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추켜 세웠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만족을 표시했으며 한국 측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 현황 및 군원 상황을 설명, 미국의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회담에는 양국 정상 외에 한국 측에서 정일관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부총리, 이동환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및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러스크 국무장관, 번디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로스트 대통령 특별보좌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 대통령은 서울역으로 향했다. 예정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존슨 대통령은 12시 3분 박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 방면 개찰구를 통해 미리 마련된 2칸짜리 특별 기동차에 올랐다. 열차 안에서 양택식 철도청장은 존슨 대통령에게 종신 승차권과 철도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철도청은 이화여대 4학년 유재숙 양 등 4명의 여승무원을 긴급 채용, 열차 내에서 접대를 하게 했다. 두 정상은 기차 안에서도 회담을 계속했다.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 정일건 국무총리 등도 함께 탄 특별 전망차는 서울역을 출발, 용산, 서빙고, 청량리, 의정부역을 거쳐 12시 58분 준해역에 도착, 리무진으로 육군 제26사단 연병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연병장으로 걸어가면서 193cm의 존슨 대통령을 의식한 듯 빙그레 웃으며 서종철 1군 사령관을 존슨 대통령 옆으로 끌어세우곤 했다. 존슨 대통령과 비슷한 키의 서종철 사령관은 군모 때문에 존슨보다 더 커 보였다. 이를 의식한 존슨은 서장군이 곁에 설 때마다 발도 드물하며 좌중을 웃겼다. 양국 정상은 26사단 장병들의 태권도 격파 시범을 참관했다. 존슨 대통령은 장병들이 격파한 벽돌을 직접 만져보며 놀라워했다. 이날 존슨 대통령은 월남에서 전사한 고 이인호 소령의 미망인 이경자 여사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오후 2시 청와대로 향하는 박 대통령과 헤어진 존슨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헬기편으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1군단 제36 공병단을 방문했다.
유엔군 사령부 의장대 사열을 받은 존슨 대통령은 150여 명의 미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나눈 뒤 헬기로 부대를 떠났다. 오후 3시 45분 존슨 대통령이 탄 헬기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마을의 안용고등국민학교 운동장에 착륙했다. 3만여 명의 군민과 학생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대기 중이던 경찰 100차에 올라탄 존슨 대통령은 20여 분 동안 마을을 순회하면서 열광하는 학생들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다. 주민들은 존슨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뒤에 있던 무명 동산을 존슨 동상이라 명명하고 동상 꼭대기에 존슨 기념비를 세웠다. 이날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념비를 손수 제막했다. 지금도 존슨 동상과 기념비가 있는 이곳은 1999년에 화성 군민의 이름으로 현충탑을 건립했다.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던 김전수 씨는 존슨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에 착륙하는 순간 학교에서 나눠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동료들과 언덕 위에 서서 구경했던 추억을 더듬었다. 아이스 깨기에 사용하던 30cm짜리 대나무 막대기에 풀칠해서 만든 국기를 들고 된 소리로 존슨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에게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는 자신감 같은 걸 줬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세계 제일 가는 강대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마을에 와서 손을 흔들어주고 노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동화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마을에는 지금도 존슨 동상이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등용 농림부 농정국장으로부터 안녕마을 개발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군중 맨 앞자리에 갓쓰고 남색 도포 차림으로 앉아있던 최시종 노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존슨은 노인의 이름을 묻고 우리말로 내 이름은 존슨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동네 주민들이 선물해준 신랑 복장을 걸쳐 입고 최 노인과 사진 촬영을 했다. 존슨은 최 노인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까지 걸어간 뒤 최 노인을 번쩍 들어 헬기에 탑승시키고는 자신과 함께 수원 상공을 2차례 선회한 뒤 지상으로 내려왔다. 기상에서 존슨은 농사일로 거칠어진 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미국에 오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 최 노인이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 호주머니를 뒤져 볼펜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머니 칼을 선물했다. 이날 존슨은 동네 노인들에게 나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압니다. 이 마을과 같이 아시아 전역이 발전하게 될 때 아시아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24인치 RCA사 텔레비전 한 대를 기증한 뒤 숙소인 워커힐로 돌아왔다.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존슨 대통령 부부는 워커힐 코스모스 홀에서 박 대통령 부부를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만찬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날 만찬 도중 발생한 정전 사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 리세션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전기가 꺼졌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약 1분 동안에 걸쳐 어둠이 계속되는 동안 이것은 혹시 암살 음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기나긴 1분이 지나 홀이 밝아졌을 때 존슨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던 박 대통령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존슨 대통령의 신변에 어떤 이변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경호원들이 미리 준비한 장치, 즉 벽에 회전문을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 전기가 꺼지자마자 경호원들은 존슨 대통령을 위로 덮치면서 그를 재빨리 이끌어 회전문 뒤쪽으로 숨겨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존슨 대통령이 무사했다는 것을 알고 한숨 돌렸지만 미국의 우수한 경호술에 감탄했던 것이다.